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와 갤럽이라는 두 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발표됩니다. 이것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40% 중후반을 오갑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다는 발표가 납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구나. 나와 다른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문재인 지지율은 상당히 과대포장되었다. 과포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물론 갤럽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리얼미터의 조사나 다른 일반 여론조사들이 지나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응답률이 높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인데 실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투표한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회의론에 빠지게 됩니다. 한때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시대까지는 그나마 집전화 시대였습니다. 집전화 시대의 여론조사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었습니다.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선거 예측 여론조사도 상당히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보궐선거 때 성산, 창원 성산 지역구 20% 이상 진다고 했던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와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왜 그러면 이렇게 틀리는가? 이런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기사, 중앙일보 오늘 아침 일면 보도는 충격을 줍니다. 물론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한 겁니다.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절대 여론조사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하나는 갤럽, 하나는 리얼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늘 발표하는 리얼미터와 갤럽이 너무나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자, 먼저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의 경우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4.1%포인트나 오른 45.5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4.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갤럽은 전주보다 무려 4%포인트나 하락한 39%가 났습니다. 갤럽은 일주일 사이에 조국 장관 사태로 4%포인트 하락한 39가 나왔고 리얼미터는 4.1%포인트 높아진 45.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 조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우리는 늘 보고 있었어야 했을까요? 지금 이 조사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1% 이 정도 45% 정도였다면 실제는 29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기간에 같은 대통령인데 왜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다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작 의혹이 그래서 불거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앙일보가 케이스로 든 것은 이 여론조사 업체들의 이 여론조사 태도입니다. 자, 지난 8월 한 방송사 간부 A씨가 전화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조사 때 선생님께 또 전화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다음 조사 때 선생님께 또 전화를 드려도 받겠느냐고 물었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불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여론조사는 무작위 조사입니다.
그래야지 대표 표본성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같은 사람 응답자를 미리 정해놓고 전화를 한다? 이건 여론 조작입니다. 이거는 여론 조작. 이 여론조사 업체는 징계를 받지 주의를 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조사업체들이 말로는 무작위 조사라고 하고 실제로는 영업 비밀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응답자 표본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드루킹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더 나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은 갤럽, 월요일, 목요일은 리얼미터. 이걸 보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구나, 내렸구나, 40%가 넘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전화 받은 걸 보면 이 여론조사 업체들이 사기를 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이 과학적 정치 행태에서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읽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후보자를 갖다가 뽑고 이런데 활용되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지금 조작 의혹에 휘말렸다? 심각한 의혹입니다. 어떻게 같은 기간에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할 점에 한 곳은 4%가 올라가고 한 곳은 4% 정도가 내려가고 정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 투표청의 과대 표집,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51.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자를 분석해 보니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3.7%였습니다. 53.7%.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과반 득표를 했나요? 못했습니다. 투표자들 중 41.1입니다. 과반 득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자 중에 41.1이지 전체 국민으로 보면 31.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대비 문재인의 득표율은 31.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53.7%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게 53.7 되면 안 되는 겁니다. 31.6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응답을 했고 훨씬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응답한 겁니다. 31.6이 53.7로 둔갑한 겁니다. 반대로 홍준표나 안철수를 찍은 사람들은 훨씬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다. 과대, 부풀려진 겁니다. 과대 표집입니다. 자, 또한 리얼미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리얼미터도 5월 16일 날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문재인 지지율은 48.9였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율은 53.3이었습니다. 31.6이 돼야 되는데 53.3이니까 엄청나게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들만 답을 많이 한 겁니다. 물론 문재인 찍었다는 그 응답자의 말도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60대가 전화를 받아도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30대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워낙 요즘 여론조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선거가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영악해져가지고 전화가 오면 20대다, 30대다, 젊은 나이로 답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게 내 여론을 전달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응답자, 또 이렇게 특정 후보에 유리한 응답률. 그러니까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전화오면 끊어버립니다. 아유, 이걸 내가 왜? 리얼미터, 갤럽, 리얼미터, AR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는 정확하지 못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앙일보 분석을 보면 이 문항, 퀘스천에어로 장난도 칩니다. 아니 뭐 공수처 이런 거 또는 뭐 누구 장관이나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런 거 질문할 때도 장난을 치는 겁니다. 문항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근 공수처 법안 제정을 놓고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과 대통령 권력 강화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 51, 반대 41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질문을 갖다가 이렇게 바꿉니다. 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찬성이 61입니다. 반대가 33입니다. 왜? 질문 자체가 대통령을 갖다가 수사하는구나. 찬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론을 조작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질문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최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적격 54, 적격 28 이렇게 나오는데 부적격이 높은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선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반대 44, 찬성 43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장난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여론이라고 조작 의혹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들은 참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제 앞으로 이 과대 표집 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대선 투표 정보, 지지 정당 및 이념 정보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여론조사가 맞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만능 시대, 문재인을 지탱하는 두 가지 축이 지금 여론조사와 방송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중앙일보가 이번에 탐사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요목조목 따졌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못 믿겠습니다. 과대 포장됐습니다. 부풀려졌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를 볼 때는 이런 점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